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 상속세와 관련해서 많은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한 질문 제가 6가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속세를 내게 되나요? 아주 흔한 질문인데요. 양쪽 부모가 다 계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비과세요. 또 한쪽 부모만 계시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5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이런 공제금액 미만일 때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은데요. 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다른 항목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보험금이라든가 퇴직금, 신탁재산, 또 사전에 10년간 사전 증여한 것들, 이런 것 내용들은 다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합산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면 반드시 조사를 받나요? 예, 조사가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신고과세 세목으로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의 경우에는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야 납세 의무가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죠.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담당 세무서가 원칙인데요. 재산가액이 50억 이상이다. 그러면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나서 보통 1년 내지 2년 이내에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또 50억 이상 해당돼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는 보통 6개월 이내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는 통상 몇 년간을 조사하나요? 통상 돌아가신 분의 과거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일도 잘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없죠? 잘 기억이 안 나죠? 이 10년치 금융거래 조사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게 어렵죠. 그래서 계좌이체를 할 때 반드시 메모란에 아들 생활비 아니면 누구누구 김개똥 차입금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란에 기록을 남겨두시라는 거죠. 그것이 미래의 시간과 절세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를 미리 대비한다는 게 쉽지 않죠. 이 상속세를 대비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입 밖에 꺼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이 부지불식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사전 준비도 없이 상속이 계시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세금은 가능하면 배우자 몫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몫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배우자가 상속세를 전부 다 내버리면 증여세, 나머지 상속인들한테 증여세 과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에는 연대납세 의무 규정이 있어요. 뭐가요? 연대납세 의무 규정. 그래서 상속인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전체를 다 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피상속인의 채무나 장례비용, 병원비는 누구 계좌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아버지의 빚쟁이들한테 빚을 갚아줬다. 그거 상속 공제 못 받습니다. 오히려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채무나 장례비용, 병원비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결제해야지 상속세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제가 상속세와 관련해서 흔한 질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체력은 국력, 아는 만큼 절세. 이 상속세 관련 흔한 질문 내용, 흔한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기억하셔서 절세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